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소관 제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윤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윤종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집행 현황 책자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5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 160억 8,616만 8천 원으로 이중 74.8%인 120억 3,841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2월 예산액은 29억 8,857만 2천 원 18.6%로 세부 내용은 명시 2월 24억 7,376만 4천 원 15.4%, 사고 2월 2억 1,033만 6천 원 1.3%, 계속비 2월 3억 447만 2천 원 1.9%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황 대비 6.6%인 10억 5,91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액 총 43억 994만 원으로 지출액은 30억 3,929만 6천 원 70.5%입니다. 2월액은 10억 1,329만 6천 원 23%로 세부 내역은 명시 2월 9억 6,389만 5천 원 22.4%, 사고 2월은 5천만 원인 1.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5,675만 원인 6%입니다. 먼저 2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2차분 등 6개 사업 9억 6,389만 5천 원은 준공 미도래에 따라 명시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평가 용역비 5천만 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절차 이행 중임에 따라 연계계획인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부득이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현황으로는 28조 도시계획 업무지원 2,945만 원은 스마트 도시기본계획 수립, 준공 미도래 등에 따라 공급 건수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고
30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의 공공운영비 2,619만 9천 원은 스마트폴 등 물품 납품 및 설치 기간 연장에 따라 시설물 운영 기간이 감소됨으로 인한 공공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 1,889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스마트 도시 업무는 2023년 스마트 도시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5억 9,159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2억 7,597만 9천 원 46%, 이월액은 3억 447만 2천 원 51.5%로 세부 내역은 전액 계속비 2월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1,114만 5천 원인 1.9%가 되겠습니다. 먼저 2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38쪽 가곡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7,728만 3천 원과 39쪽 팽성일원 도시개발 사업비 1억 2,357만 7천 원, 소사사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3,970만 원,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6,401만 2천 원으로 집행 시기 미드레로 인하여 총 3억 4,047만 2천 원을 계속비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38조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 사무관리비 145만 원은 민간 도시개발 사업 회계 감사 집행 후 집행 잔액이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조 건축과 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허가과 소관 세출의 예산액은 총 27억 472천 원으로 지출액은 19억 3,909만 5천 원인 71.7%입니다. 이월액은 1억 7,475만 원인 6.5%로 세부 내역은 명시 2월 1억 7천만 원 6.3%, 사고 2월 475만 원 0.2%이며 집행 잔액은 5억 9,085만 7천 원인 21.8%입니다. 먼저 2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45쪽 건축허가과 사후관리의 유반 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475만 원이 동절기 이주지 미지정으로 용역 중지 중으로 부득이 사고 이월하였고, 마을회관 건립 지원 사업비 1억 7천만 원은 주민 의견 수렴 및 자재비 등 단가 상승에 따른 문제로 설계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현황으로는 46조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비 5억 2,053만 3천 원은 2020년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화재 안전성은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자부담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사업 추진 포기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47조 농지 불법 행위 단속 지원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은 불법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주택가 소관입니다. 주택가 소관 세출 예산액 총 34억 8,795만 3천 원으로
지출액은 31억 7,930만 9천 원인 91.2%가 되겠습니다. 2월액은 1억 5천만 원 4.3%로 세부 내역은 사고 이월 1억 5,9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5,864만 4천 원인 4.5%가 되겠습니다. 먼저 2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52조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1억 5천만 원이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공사 지원으로 부득이 사고 이월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현황으로는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집행 잔액 1억 1,636만 6천 원과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집행 잔액 3,021만 9천 원은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 포기단지 발생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5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액 총 49억 9,197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36억 4,073만 9천 원인 72.2%가 되겠습니다. 2월액은 13억 4,545만 5천 원 26.6%로 세부 내역으로는 명시 2월 13억 3,986만 9천 원인 25.8%이고 사고 2월 558만 6천 원은 1.1%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4,178만 2천 원인 0.9%가 되겠습니다. 먼저 2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59쪽 지적 제조사 사업 기타 보상금 13억 3,986만 9천 원은 토지 소유자 조정금 미수증으로 명시 이월하였고 61조 개발이익 한수 사무관리비 558만 6천 원은 2022년 12월 개발부담금이 발생되어 검증기간 1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부득이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현황으로는 58조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1,401만 4천 원은 지적제조사 사업 추진 시 면적 증감 필지 최소화로 감정평가 비용이 절감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62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115만 원과 공공운영비 198만 9천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대면 교육 미실시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에게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에게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조 서재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등 4개 특별회계 사업의 총 예산의 285억 7,824만 2천 원 중 72.3%인 206억 6,732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2월 예산액은 74억 9,765만 9천 원인 26.2%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4억 1,325만 3천 원인 1.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521조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총액은 5,882만 5천 원으로 지출액은 570만 원인 9.7%이며 계속비 이월로서 3천만 원인 51.8%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2,312만 5천 원인 39.3%입니다. 523조
안중 송담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 총액은 31억 6,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1억 3,500만 원인 99.1%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천만 원이 0.9%입니다. 다음은 529쪽 통북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총액은 188억 7,026만 9천 원으로 지출액은 132억 4,905만 원인 70.2%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율로서 55억 8천만 원 29.6%, 집행 잔액은 4,121만 9천 원이 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 총액은 64억 8,414만 8천 원으로 지출액은 42억 7,757만 9천 원인 66%입니다. 이 명시 2월 1억 8,247만 2천 원 2.8%, 계속비 2월로 17억 518만 7천 원인 26.3%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억 1,891만 원인 4.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구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해 결산을 계기로 해서 지난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뭐 주로 지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또 중복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감사 때 이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좀 제고해달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국토비 보조금 반납금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그 다음에 2월 예산의 최소화를 노력해달라, 예산 전용의 적정한 사용을 좀 권고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제가 도시주택국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전에 도시재생과가 도시주택국에 들어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쪽하고 철도는 어디에 들어갔었습니까? 철도는 당초에 미래전략과 그쪽. 그쪽에 있었죠. 네, 그쪽에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게 지금 결산액하고 지금 예산 현액이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산은 아마 도시재생과까지를 합쳐서 지금 결산액이 나온 것 같아서 결산액이 좀 더 많게 나오고, 지금 뭐 예산 현액을 또 따지니까 좀 적게 나오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 2022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대략해서 한 675억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 그 전년도죠, 2021년도 보니까 1570억 정도, 비교 증가물 보니까 약 지금 한 898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증감률이 한 57.07%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가 있다가 좀 빠져나간 부분이 좀 있고요. 당초에 저기에서
지금 890억은 실질적으로 이제 총 예산을 가지고 지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결산액은 이게 아마 도시재생과를 포함해서 지금 결산액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한 675억 정도가 결산액이 나왔고 그 전년도는 1570억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뭐 890억 정도 그 정도가 지금 감소돼서 57.07%가 줄었는데 단순히 이 수치만 가지고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너무 많이 2022년도 그 결산액이 좀 적다라는 거죠. 그 줄어든 이유가 있을 텐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곧 그 도시 예. 그 재정과 나간 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예탁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에게 왔다 갔다 하는 예탁금인데 그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도시재생과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재생과는 이게 지금 2022년도까지 결산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결산액에 지금 결산액을 보면 대략 한 675억 정도가 결산이 되어 있고 그냥 예산 현액만 보면요. 예산 현액은 160억 정도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결산액 부분에는 도시재생과를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포함시켜서 계산한 건데 그 675억에서 그러면 도시재생과까지 포함된 건데 그 전년도가 1573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898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줄어든 비율을 보면 57.07%예요.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그 거의 57%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제가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때는 제가 또 상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는 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결산한 부분은 21년도에 도시재생과가 있었던 부분이 일반회계가 한 340억 정도 되고요. 이 특별회계 예산이 저기 한 93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특별회계에서 그 21년도에는 55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2년도에는 65억 정도 해서 그 차액이 도시재생과하고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 제가 말하는 의도를 지금 예. 국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결산액 자체에 도시재생과 거는 포함이 된 거라니까요. 그렇게 추정이 된다니까요. 예산 현액이란 걸 비교하면.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거는 여기서 지금 논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그렇죠. 그럼 다른 데서 줄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면 22년도 결산액은 예. 도시재생과가 빠졌습니다. 결산액은. 이게 빠진 겁니까? 예, 그래서 아니, 165 빠졌으면 예산 현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22년도 결산액은 현액이 446억이고요. 지출액이 327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의문점을 갖는 거는 결산액이 675억인데 지금 예산 현액만 놓고 보면 16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저는 그 나는 부분들이 도시재생 쪽에서 좀 그게 빠져나가면서 그 차이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냥 단순히 빠져나간 상황이라고 놓고 보더라도 결산액만 놓고 보면 전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이게 한 57%가. 전 요거는 나중에 좀 주세요.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이건 뭐 예. 주시고요. 제가 그 도시주택국 그 예산 현액을 보니까 한 대략 160억 정도, 지출액이 한 120억에서 2월액이 한 29억 정도가 2월액이 나왔어요. 도시주택국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5억 한 8천만 원 대략적으로. 지금 그리고 집행잔액이 4억 7천 정도 대략. 그래서 이제 집행률이 97% 정도가
집행률이 지금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뭐 집행률은 좀 높다라고 보는데 지금 저 불용 현황을 제가 보니까 도시주택국이 9건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이 9건인데 그 예산 현액이 한 11억 4천만 원 정도 대략, 그 다음에 지출액이 한 4억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지출 잔액이 6억 7천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해서 불용액이 보니까 58.8%예요. 58.8%. 그 도시계획과를 보니까 도시계획 업무 지원 부분에서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한 불용액이 60.40%, 도시계획과의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부분에서 690만 원 정도에서 불용액에 대한 불용률이 43% 정도. 그 다음에 도시대식가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이 한 2,600만 원 정도 그 지출 잔액이 남아서 한 37.18%. 이게 계획과가 의외로 많네요. 도시계획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지출 잔액이 대략 1,700만 원 정도에서 그 불용률이 대략적으로 32.28%. 그다음에 건축 허가가가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으로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그 지출 잔액이 남아서 이거 여긴 뭐 100% 다 했네요. 100%. 건축 허가가가 이제 기준 건축물 화재 안전성 성능 보강 지원 사업으로 해서 5억 2천만 원 정도의 지출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불용률이 67.31%예요. 뭐 건축허가 또 농지 불법 행위 단속도 한 뭐 불용률이 54.52%, 건축허가 기본 경비도 뭐 불용률이 32.95%. 그다음에 주택가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사업이 한 30.22% 정도 불용률이 나왔는데, 뭐 저희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불용액은 좀 최소화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23년도에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 불용액을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시주택국이 2월 사업비를 보니까 총 22개 사업에서 지금 집행 잔액이 3억 2,173만 6천 원이 남아 있어요. 뭐 이게 도시계획과 뭐 도시계획과도 많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진입관문 경관 개선 사업 추진비 이런 거 지금 집행 잔액이 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는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그다음에 통북지구 도시개발 사업, 뭐 그다음에 건축허가과는 건축허가 사후관리 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토지정보과는 개발이익 환수 사업, 이런 것들이 좀 2월 사업비가 좀 나왔습니다. 역시 2월 사업은 좀 최소화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준공 미도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했는데요. 앞으로는 각종 사업, 현안 사업 추진할 때 효율적으로 해서 2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도 저희가 좀 최소화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건축학과 뭐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비로 건축학과에서 한 건이 좀 있었죠. 이런 것도 좀 최소화를 시켜달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제가 그 결산액을 보니까 역시 도시 그 계획과도 결산액이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25.28%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21년도고 20년도 예산이 이제 뭐 똑같은 예산이 아니고요. 이제 그 용역이나 이거 추진할 때 이 계속 비율이나 명시 2월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일부 감소됐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정책사항 목표로 세워놓은 그 사업들이 있는데 성과 지표를 놓고 보면 대략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한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가 성과 전략 목표를 해서 지금 최소 90% 이상은 지금 저희가 지금 달성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35 도시 기본계획 변경 수립 같은 경우는 뭐 달성률이 100%예요. 스마트 도시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달성률이 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관리를 보면 2022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 결산 금액이 좀 낮아요. 이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 500만 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그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내 그 대지를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그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당해년도에는 그 측량비 정도 해서 매년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을 하고요.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이제 저희가 그 현장 확인을 해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그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이제 보상비를 책정을 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중에 그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기 도시경관 그 실현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거는 좀 집행 그 잔액이 그 입찰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예. 그러면 여기는 사업 자체는 지금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결산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 발생한 이유가 이제 사업 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용역 그 입찰 차액이 발생을 했고 지금 현재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이제 그 설치할 부지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느라고 이제 업무를 좀 그 용역을 잠시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산액을 보니까 한 대략 한 209억 정도였었어요, 대략적으로. 근데 전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1,070억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증감을 해보면 거의 868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증감률로 치면 80.58%가 줄어들었어요. 이 결산액들이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거의 80%에 가깝게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 기금에서 그 예산을 내부 거래를 갖다 쓰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장 21년도에는 한 600억 정도가 됐었고요. 올해는 지금 한 66억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럼 예산 자체도 줄은 면도 있고 네네네.
지금 통합기금에서 갖다 쓴 거를 갚은 부분도 있다는 예, 건가요? 그 전부 내부 거래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제 21년도에는 그 거래량이 한 600억 정도 됐었고요. 올해 한 67억 정도 지금 그 금액 차이가 좀 상당히 나고 있는 대략적으로 예. 보면 2021년도가 이제 코로나가 상당히 좀 그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들 확보하기가 사실은 좀 더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전 판단이 돼요. 작년보다는. 그런데도 상당 액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통합기금에 의해서 뭐 내부 거래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저희가 그 청산이나 뭐 사업 추진이 되면은 그 21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통복지구나 뭐나 그 사업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요. 22년도에는 이제 그 통복지구의 청산금밖에 저희가 사업 대상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22년도에는 사업 그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한 대략 5억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이제 결산액은 2억 원 정도예요. 이게 3억 원 정도를 거의 집행을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이게 원인이 뭡니까? 도시기반시설이라면 뭐 저기 같아요. 뭐 가곡지구라든가 소사지구, 소사사지구, 뭐 만호지구 뭐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인 것 같은데 아 저희가 그 타당성 용역을 할 이제 혹시 예비비로 쪽으로 세우는 건데요. 그리고 집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이 이게 좀 더뎌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예, 좀 더뎌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집행이 낮다는 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신수국 집행을 좀 하시는 게 네네네. 나을 것 같습니다.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허가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가도 보면 대부분 지금 증감률이 상당히 좀 감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건축허가가는 결산액이 대략 19억 3천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전년도는 16억 정도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 비기준감을 따지니까 한 3억 원 정도, 3억 3천 정도가 늘어났어요. 반대로 여기는 이게 주로 다른 과들은 좀 줄어들었는데 건축 허가가는 한 20.84%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네. 건축 허가과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저 총 예산액이 1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2년도에는 그 27억 정도 돼서 한 80억, 90억 정도 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집행액도 지출액도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허가가는 그러면 그 목표 대비 달성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대략? 지출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사업 목표를 세운 게 있을 테고 그 목표를 달성한 율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건축허가 전년 대비 이제 예산 현액이 이제 늘어난 부분인데요. 그 2021년도에 이제 화재 성능 개선 예산보다 2022년도에 이제 추가로 좀 더 증액이 돼가지고 그런 예산액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출 집행률은 이제 71.7%입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하네요. 네, 그 이제 이유가 왜 그러죠? 이게 이제 주 집행되지 않은 이제 불용된 원인이 기존 건축물 화재 성능 개선 보강 지원 사업 국비에 대한 사항이 이제 지출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유는 그 외장재나 이제 스프링클러나 이런 걸 설치를 해서 화재 성능 보강 사업을 하게 되는데 4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전액
건축주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4천만 원까지는 3분의 2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공사비가 4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2022년도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등 뭐 그런 사유로 해서 경제적인 사유로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의향이 많이 없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2025년도까지 사업이 연장이 돼서 이분들한테 계속 해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주민 편의시설 건립 및 정비 사업들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좀 많은 차이가 좀 나요. 한 예산이 한 6억 원 정도였었는데 결산액은 4억 원 정도 한 조금 넘는데 한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남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주민 편익 사업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주민 편의시설 건립 및 정비 사업으로 한다면 뭐 마을이관이라든가 뭐 개보수나 뭐 이런 거겠죠. 그쪽에서 이제 목표를 세우신 거니까 그 성과 보고서 399쪽을 보시면 나와요. 그 이게 마을이관이 쉽게 말하면 주민 건립된 편의사업. 것들이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2월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여기 나온 수치상만 놓고 보면 집행이 되지는 않고 네, 2월 건도 예, 예. 있고요. 그게 어디가 왜 2월이 된 겁니까? 그게 이제 그 마을 주민분들께서 이제 설계하시다가 설계하는 게 지연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그 공사 착수가 늦어져서 이게 이제 부득이 해를 넘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 마을이관이 지금 저기 작년도에 몇 개소 지금 건립을 했습니까? 저기 모르시면 나중에 예. 자료로 저한테 좀 마을회관 예. 작년도에 2개소 했습니다. 2개소 했습니까? 예, 좀 마을이관을 좀 더 좀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워낙은 한 5군데에서 7군데 정도 좀 했었는데 요새들 네. 너무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기존에 그 전혀 마을 회관이 없는 동네들이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좀 해주시길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토지정보과도 보면 결산액이 한 대략 36억 정도예요. 근데 전년도가 27억 정도. 그래서 대략 한 한 8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증감률이 한 20.85% 정도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주된 원인이 뭡니까? 그거는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적 제조사 사업 지구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재작년보다요. 그래가지고 그 조정금이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산이야 뭐 지금 그 결산 위원들이 잘 심의를 해서 결산이 잘 됐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해마다 저희가 이제 그 행정감사나 뭐 업무보고 때나 강조하는 것들이 이월금들 좀 최소화하고 전용도 좀 최소화하고 그 뭐 여기 지금 도시주택국에는 해당되는 게 별로 이제 없겠지만 연말에 이제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저기 그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학영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강정구 의원님께서 이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우리 이윤아 의원께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 감사 하시냐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도시주택국은 뭐 예산이 이렇게 지난해 많지 않았어요. 총 160억 정도 예산을 여기 도시재생과가 있었을 때는 한 460억, 한 550억 정도 됐었는데요. 이제 결산을 하면서 이제 재생과가 이제 조직이 개편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도 그 2월 금액을 좀 많이 줄여달라는 말씀하셨고 제가 보니까 한 도시주택구에서 지난해 29억 약 한 30억 정도 2월을 하신 것 같은데 최대한 그 예산을 세우신 예산을 집행을 하셔가지고 우리 평택시에 좀 최소한 민원을 좀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지난해 총 그 예산이 2조 5,160억을 지출을 했는데 이 많은 금액을 쓰면서 또 돈을 집행을 하면서도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도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 각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 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시달려 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우리 도시주택구에서도 최대한 그 민원을 만들지 않게끔 잘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최소화시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 이제 평택시가 농어촌 지역에서 이제 도시화로 변화를 하면서 사실 그 폐가가 많이 있어요. 폐가가 많이 있는데 그 마을 한 복판에 이게 폐가가 몇 군데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그 밤길에 그 좀 불안감 그 지역에 왕림하시는 주민들이 좀 불안감 요소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건축 그 토지나 건축주에 대한 그 사유권 재산이지만은 평택시에서 그분들한테 좀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철거를 좀 할 수 있게끔 깨끗하게 좀 그 도심 환경을 위해서 깨끗하게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그 방안을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도시개발 지역 내에 장기 미집행으로 건축물을 안 짓고 저기 건축물 행위를 안 하고 그냥 대지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풀이 많이 나고 뭐 주변에 또 그 뭐 쓰레기도 그쪽에다 이제 많이 그 무기 그 쓰레기 그 무단위로다가 투기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도심이 깨끗이 그 관리가 안 되는데 이 부분도 그 도시개발과하고 주택과하고 좀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관리 방안도 좀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지적하시고 그 의견 제시 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개발이나 이 된 필지 지금 나대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좀 연락을 해서 이 건물을 빨리 짓든지 네, 네. 대안을 찾도록 네.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반 그 도시개발된 옛 지역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의원님 그렇죠. 말씀하신 건 네. 되게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간 저기 해서 검토해서 네, 도시개발 소유자하고 냈죠. 저기 냈죠.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도 실시했고 이 결산 심사는 우리가 우리 이윤아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대표위원으로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다 결산 겸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다시 또 이렇게 오늘 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국 총 예산이 우리 지금 160억 8,600만 원이죠. 여기에 이제 지출이 120억 3,841만 원이 됐고 이게 이제 집행률 70%라고 그랬어요. 근데 2월액이 지금 29억 8,857만 원, 18.6%가 이제 2월이 됐어요. 2월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2월액이 우리 전반적으로 대비해서 보면 29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 2월액이거든요. 여기에 또 계속비 같은 거는 뭐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지만 이게 이제 명시 2월이 24억 7,376억, 사고 2월이 2억 1,033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보조금이 우리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총 산업건설 비용의 보조금 반납이 56억 9,600만 원인데 우리 지금 주택국에서 10%에 가까운 5억 8,384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이 보조금은 받아오기도 힘든 금액인데 이렇게 5억 정도나 이렇게 보조금 반납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네. 올해 이해 추경에 예. 반납금으로 지금 한 1,572만 1,000원을 지금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놨는데요. 예. 5억 9천은 제가 파악이 좀 안 돼서 그거는 다시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기 검토 의견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보조금 반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그거에 대한 차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4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아까 강정구 의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이제 마을 해관 건립 정자 재건축에 대한 자본인데 이게 이제 예산액이 5억 1천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명시 2월액이 이게 17억 아니요 1억 7천 1억 7천만 원 정도가 이게 2월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각 마을에서 정자를 지어달라는 어떤 의견들이 많이 쇄도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마을 정자를 못 지어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런 2월 금액이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을이가 신규 건립이고요. 예, 저 22년도에는 2개소에 이제 예산을 지금 반영했던 부분이고 예, 이게 설계 용역 할 때 네. 주민 의견 수렴이나 수렴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재 인건비 상승해서 예, 지금 너무 지금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중지를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올해로 2월을 하게 되었다는 거를 제가 제안 설명 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 회관 이게 건립
하고 또 어느 마을에서는 노유자 시설, 그 경로당 노인정 시설하고도 이게 부합하는데 그 의견이 분분해요. 어느 마을은 마을회관으로 건립이 되면서 그 안에 노유자 시설도 건립이 됐는데 노유자 시설 속에 마을회관은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사항은요. 예, 지금 그 마을 회관을 예. 지으시고 예, 대개 이제 경로당으로 용도를 바꿔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 그 마을 회관 그게 원래는 원칙 그게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마을회관 지원 조례상 예. 경로당을 져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우선은 마을회관으로 저희가 이제 보조를 해서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시고요. 건립 후. 예, 건립 후에 그 마을 주민분들 필요에 의해서 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용도를 바꿔서 이렇게 쓰시고 있는데요. 전체를 다 바꿔도 저희는 그 마을회관을 전체 용도로 이렇게 경로당으로 바꾸셔도 예, 지금 저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마을 분들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말한 거와 같이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그 후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안에 경로당 설치는 가능하다. 네, 얘기인 가능합니다. 거죠? 예. 왜 그러냐면 그 경로 시설을 하면서 마을회관을 한다니까 안 된다는 마을이 있어요. 이제 이래서 그거에 의견이 이원화가 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면 마을 그 주민들의 의견에 대답이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여쭤보는 네,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요 59페이지 토지 정보까지 한번 볼게요. 예산액이 이게 지금 뭐냐면 주 재적 조사 조정금이 명시월이 지금 돼 있어요. 13억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총 예산 32억 9,513억 13만 원 중에서 19억 지출액이 19억 5,526만 원이 됐고 지금 2월액이 명시월이 지금 13억 3,986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 금액을 2월을 시켰는지요? 지금 요거는 좀 조정금에 대한 예. 이의신청이 있고 예, 조정금 그래서 조정금이 지급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명시효를 했고요. 예, 이게 이제 절차로 보면 이의신청이 되면 이의신청을 한 후에 감정평가 의뢰 산정하고 제조사위원회나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불복 시에 예. 행정심판이나 이 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절차 모든 게 끝나야지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적 그 조사할 당시 이게 그 분쟁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예, 많이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측량한 사람이 자기 그 지적 조사를 했을 때는 맞는데 차후에 그 경계에 접해 있는 또 지주가 측량했을 때는 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갈등 관계라든가 그 어떤 분쟁에 의견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셔요? 지금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네. 지금 완전하게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예. 그 앞으로 이 지적 불부합이 발생 안 되고 저기 예. 해기 위한 재조사 사업이고요. 네네. 재조사 사업을 할 때 조금 균형이 안 맞고 저기 한 부분은 이 면적 증감이나 이런 거는 예. 다 조정을 해서 예. 재조사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평택시는 30년까지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30년요? 예, 30년인데 이게 전액 국비다 보니까 예. 지금 국비를 지금 이제 앞으로 한 7년 남았는데 이제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지가 미지수라 저희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지금 국토부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빨리 받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 지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30년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이제 그 수동식 측량식으로 하다 보면 이런 불부합 상태가 더 많이 발생하겠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측량 방법이 또 이제 그 과거에 해놓은 게 예. 지금 불부합 지역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다 이제 조정을 해서 불부합이 안 생기도록 지금 국가에서 지적 제조사 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갈등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 정보과 과장님도 알다시피 맞죠? 이게 그 측량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토지가 줄고 늘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때 이것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대비와 그 갈등 해소에 대한 문제점 해결, 해결 방법 이런 거를 잘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셔요?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 그런 그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던 불부합지라든지 근데 지금 측량 방법이 예. 지금 그 전하고 이제 많이 달라지고 저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조사 사업을요. 예, 예. 그럼 제조사 사업을 하고 나면은 앞으로는 그런 그 지금 뭐 측량자에 따라든지 측량 방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차 자체가 이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그 경계 분장이라든지 민원 소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히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지적 재조사에 대한 어떤 그 언쟁 갈등 같은 게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뭐 도시주택국 예산은 뭐 다른 뭐 우리 그 산업건설위원회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이제 그 2월에 발생률 같은 걸 보면은 18.6%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2월에 이게 발생하면 다른 사업 하는데 그 우선 써야 될 어떤 예산 같은 걸 반영을 못 하잖아요. 우리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걸 고려하셔서 최대한 2월액이 발생하지 않고 집행 잔액률이 지금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윤화 위원입니다. 그 보충 질의 김영주 의원님 그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토지 불부합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 불부합에 대해서 이제 늘어나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게 30%까지 이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법상 그렇죠. 네. 30%의 그 토지가 줄어드는 경우에 그걸 이제 다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토지주가 그렇다면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토지 보유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를 해서 납부를 다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감소되는 부분이 강제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든 본인 재산권에 대해서 30%가 줄게 되면 그 재산세 냈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소급해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보유 기간에 맞춰서 재산세를 경감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예, 그 공시지가도 그렇고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예, 잘못 산정을 해서 그 저기를 하면은 그 가격이 다운되면은 그 재산세 낸 거에 대해서 5년치를 그 환불해 주도록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세정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토지가 그 뭐 최대 30%까지 경감됐을 때 그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 토지주들한테 안내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쵸 그 등록사항 정도에 대해서는 그거를 지금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예, 한번 알겠습니다. 좀,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3일부터 20일까지 이제 결산 검사를 시에서 하는 이제 결산 검사를 하면서 의견서만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제출을 했고 그 시 집행부에는 별도로 구두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2007년도부터 202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예. 이 의견서를 쭉 보면 항상 지적이 되는 게 2월에 최소화하고 체납징수 철저히 하라는 이제 의견 내용이 15년 연속으로 이제 계속 의견서에 이제 기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집행부에서 이게 매년 지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지켜지지가 않는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런 결산 검사를 할 때는 야 우리 평택 씨가 이 체납 징수액에 대한 어떤 그 조치를 굉장히 잘 하고 있구나, 결과물이 굉장히 좋구나, 내지는 2월에 굉장히 줄었는데 무슨 움직임이 좀 있는데 라는 어떤 그 판단이 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거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러한 지적이 있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좀 답답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의원님 뭐 저한테 의견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뭐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그 미징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2월에 국고 보조금 반납 2월에 최소한은 뭐 하나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뭐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했는데 하여튼간 최소화되도록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예, 추가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게 말씀을 좀 못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이은하 의원님도 지적했고 저도 지적을 했지만 모든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는데 지금 이제 2월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2월 금액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명시월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연말에 그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 저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 법적인 부분들을 그 심도 있게 보질 않고 넘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저부터라도 이 명시월이나 이런 부분들 이원금에 면밀히 살펴서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불용 처리한다는 거는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거죠. 승인을 안 해주면 불용 처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해 연도에 다시 사업금을 또 편성해야 되는 그런 집행부의 부담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까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2월금에 대해서 그냥 올라온 거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보지 못한 측면도 저희들의 또 일부의 잘못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집행부의 어떤 관행적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러나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야만이 내년도 예산을 좀 다룰 때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2월 액들을 좀 넘기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연말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니다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불용 처리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좀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좀 되도록이면 명시월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저희 이제 평택시 전체
세입을 보면 이제 3조 한 1,707억 정도 돼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세출 인정 한 2조 5,164억 정도 되고 이제 잉여금이 한 6,543억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이 됐는데 이제 막대한 이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서 각 국별로 나름대로 이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산 이 질의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종합적인 이제 평가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다 되풀이되는 거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의 불용액을 막기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이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관련 특히 이제 도시주택 포함해서 이제 다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낭비 센터의 적극적 활용을 좀 독려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2020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뭐 특별회계 포함해서요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 8,407억 1,500만 원으로 이제 한 7,657억 9천만 원이 집행되고 369억 6,300만 원이 이월돼요. 보조금 반납 금액이 379억 6,200만 원이 이제 발생됐어요. 전 부서 통틀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강정구 의원님도 이제 말씀하시고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계속 언급이 되는 겁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의 이제 최소화를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이제 사유야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출 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좀 면밀히 좀 분석하고 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좀 편성하도록 하고 이제 보상협의 등 이제 사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이 이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좀 준용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 부서는 또 2월 예산의 불용 규모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페널티 또는 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2월액 최소화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여 주시기를 2월 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과에서는 사업 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좀 전용하였는데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예산의 이 집중적인 집행은 좀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동절기 사업은 부실시공으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연말 집행의 최소화를 위해 좀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